안녕하세요. 덕인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 쪽으로 왔는데요. 올해는 제가 베란다에 작년만큼 많이 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도 이제는 뭐 어지간히 창들이나 국문이들도 밖에서 하우스 안에서 또 복도에서 그리고 창들은 노지에서 비닐을 덮고 뭐 보온덮개로 그 겨울을 날려고 올해는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요. 작년에도 뭐 해봐도 그래 크게 걱정이 없더라고요. 경남 지역은 날씨가 또 위에보다 많이 따뜻하니까 밖에서 얼마든지 또 노숙을 하면서도 보온덮개와 비닐하우스 정도로 겨울을 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베란다로 처음에는 전부 베란다로 다 들여서 밖에 있는 게 불안해 가지고 근데 또 뭐 세월이 지나니까 약간 겁도 상실을 합니다. 그래서 복도에는 올해 작년에는 여기를 다 차고 이쪽도 전부 다 채웠었는데 올해는 안 들였죠. 아직까지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또 날씨가 되게 추우면 하나하나 또 들여올 텐데 날씨가 워낙 따뜻하니까 들여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베란다에서 키우는 첫째 조건은 저희는 이렇게 보세요. 방충망도 아예 열어두었죠. 이렇게 방충망을 열어두고 햇빛을 쐬는 게 아이들에게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일단 겨울에는 안 그래도 해가 짧은데 방충망은 또 그 해를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해를 본다는 느낌이 안 드나 봐요. 얼굴이 이렇게 그 뭐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콩나물처럼 약간 뭐라 하는 온실의 화초 해를 하나도 못 본 얼굴 그런 얼굴로 자랍니다. 키만 작고 해를 보고 싶으니까 아이가 자꾸 위로 크는 거예요. 햇빛을 보기 위해서 해를 따라가는데 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위로만 자라고 입장 사이와 사이가 벌어지는 웃자람 증세가 나타납니다. 베란다에서는 경남 지역에 보면 베란다는 영하 9도 10도 내려가도 9도 10도가 제가 키운 이래 제일 많이 내려간 온도거든요. 그 온도까지는 그냥 베란다는 이렇게 그 샤시 문만 닫아놔도 얼마든지 베란다에서는 이 다육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되게 춥다 이러면 요 안쪽으로 이 베란다 요 바깥쪽보다가 요렇게 안쪽이 훨씬 따뜻하죠. 그 해도 또 이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남향인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만약에 추워서 이거 너무 걱정스럽다 이러면 안쪽으로 조금 들여도 되는데 이 안에가 밖에가 10도 정도라 하면 여기는 그 영하로 안 내려갑니다. 이 샤시 문만 닫아놔도 여기가 거의 영하로 뭐 영하 1, 2도 정도. 근데 제가 이 문만 닫아놔도 거의 7, 8도더라고. 영하로 10도 정도 내려가면 한 2, 3도 이 정도밖에 안 내려갑니다. 그게 영상권을 거의 유지한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낮에 이렇게 햇빛을 또 쐬고 나면 밤에 이 샤시만 유리 샤시만 닫아놔도 베란다는 얼마든지 또 이 하우스 이 다육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 베란다가 관리하기에 제일 적기죠. 대신에 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고 근데 제가 밖에서 키워보니까 해보다는 바람입니다. 해가 많이 안 들고 바람만 좋은 자리에 있는 아이는 웃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해가 부족하다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은 그늘이 져서 창이나 국민이를 키우기 참 별로다 하고 올여름 거의 1년을 바깥 이 선반에 두었는데 거기는 하우스가 이렇게 해를 가려가지고 해를 얼마 못 봅니다. 그러는데 바람이 워낙 좋으니까 웃자람 증세가 전혀 없어요. 해를 보곤 자란 아이나 거기에서 자란 아이나 거의 비슷한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해도 중요하지만 바람도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밖에서 있던 여기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홍옥인가? 홍옥이네요. 홍옥 같은 경우에 빨갛게 물들었던 게 안에 이렇게 파란
성장하는 파란 빛이 보이죠? 요런 정말 빨간 거보다가 이 색깔도 저는 참 예뻐요. 여기가 지금은 그늘인데 서쪽으로 해가 지면 이쪽은 또 해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의 저녁 뭐 한 6시, 7시까지는 문을 열어 놔도 뭐 되게 춥다 싶으면 한 5시나 돼서 유리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만 뜨면 열어놓죠. 그렇게 뭐 관리를 하면 큰 걱정 없이 베란다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흑사금 제가 농장에서 갖고 올 때 아이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 저렴하게 데려왔죠. 살릴 수 있으면 데리고 가서 살리세요 할 때 이게 되게 비쌀 때 농장주분이 저한테 그냥 굉장히 헐값에 주셨어요. 그래서 데려와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짱짱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슈가 베이비는 분갈이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활착이 제대로 안 된 듯 얼굴이 아직 쪼글쪼글하죠. 그래도 약간의 물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요렇게 낮은 분에 키우고 있는 블루 엘프 한번 보세요. 예쁘죠? 진짜 흙이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육이는 베란다에서 키우면 정말 작은 화분에 흙을 작게 해서 키우면 물을 자주 줘도 애들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화분이 크면 이 안에 그 물을 한번 주면 여기에 흙이 모여 있는 시간이 오랫동안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애들이 곰팡이라든지 또 무름, 여름에는 되게 더울 때 무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 이제 목대가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약간 이렇게 안에 흙이 좀 많이 들어가는 곳에 심어 놔야 한번 물을 줬을 때 이 줄기까지 끝까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낮은 분에 심어 놓으면 이 아이들은 아마 자라지를 못해 목대를 유지를 하지 못하죠. 근데 이런 아이들은 크게 목대를 이루고 키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붙어서 크는 아이들은 흙이 많은 데다가 굳이 심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도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은 화분에 흙도 얼마 안 들어가는 요런 데다가 이건 지금 방울복랑인데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렇게 작은 분에다가 심어 놓은 거는 여름에 입장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큰 화분과 걸음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들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웃자람이 심하거든요. 해를 많이 못 보고 또 물을 많이 주고 이러면 진짜 콩나물처럼 이 통통해지지도 안 하고 줄기도 힘도 없이 이렇게 콩나물처럼 자랍니다. 근데 지금 요런 거는 목질화가 되었다. 약간 나무밭이 목질화가 되었다는 느낌이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목대를 이루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란다에서 해를 제대로 못 보고 또 바람도 제대로 안 쐬고 자란 애들은 진짜 콩나물처럼 톡 건들면 툭툭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목대를 이루죠. 그런 아이들은 정말 해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요런데 요렇게 만약에 줄 사이가 웃자랐다 이러면 요런 걸 떼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살살 돌려서 떼주면 요 아이들이 크게 목질화가 되면서 자라거든요. 그리고 요런 거는 요 위에 올려두세요. 여기에 잎꽂이 굉장히 잘 됩니다. 밑에서 보면 뽀글뽀글 잎꽂이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키우면 됩니다. 이게 늘어졌다고 걱정할 거 없이 늘어지면 밑에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목대가 늘어지게끔 요게 나중에 이제 이 얼굴을 유지를 못하면 힘이 없어서 유지를 못하면 밑으로 이렇게 처집니다. 그럼 또 그런 데는 멋이 있어요. 그렇게 키우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키워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베란다에서 키운다고 너무 쫄쫄 굶기면 안 돼. 이런 애들은 물을 줄 때 이렇게 한 번씩 아이들이 지금 쪼글쪼글 하잖아요. 주름이 져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면으로 해서 물을 푹 먹게 해주면 아이들이 또 동글동글하게 얼굴을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제 지금 베란다는 전부 쪼꼬미죠. 쪼꼬미들만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쪼꼬미 관리하기가 힘들어. 집에서 이제 심심할 때 나와가지고 쪼꼬미들 하나하나 제가 손으로 관리한다고 이렇게 전부 다 쪼꼬미들로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는 립톱스 아이들
립토스 아이들 또 코노 아이들도 이쪽에다가 들여왔고요. 이 코노 아이들은 지금 뿌리가 제대로 나지도 않았는데 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해를 보고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줍니다. 예쁘죠? 이거는 그냥 꽃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도 지금 꽃이 지고 피고 한 자리가 이렇게 있죠. 얼마 전에. 근데 이 아이들 아직까지 뿌리도 잘 안 났습니다. 보실래요? 여기 지금 꽃이 피었는데 뿌리가 아이쿠, 뿌리가 이렇게 제대로 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꽃을 다 피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뿌리가 있는가 싶어서 물을 막, 이 꽃도 피우고 뿌리가 있는가 싶어서 물을 막 주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뿌리가 제대로 안 나도 할 일은 다 안 되니까. 지금 뿌리 정리도 막 일어난 것도 있다. 뿌리 정리도 제대로 안 돼서 아직까지 뿌리를 제대로, 이 봄 돼야 뿌리가 나더라고. 이렇게 놔둬도.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선만 살짝씩 준다 생각하고 주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왔고, 또 이 안에 있는 아이들도 밖에 이제 충분히 햇빛을 보고 자라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둬야 됩니다. 바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되고, 바람 많이 들어오고, 또 바람 좋고 햇빛 좋은 자리를 찾아서, 진짜 이거 베란다 샤시문은 다 열어주면 좋은데, 아이고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는 아마 몰로나 아리엘 같은 그런 이꼬지일 겁니다. 요건 아이시 그린이 이꼬지. 요것도 이꼬지로 키운 아이들. 이거 너무 예쁘죠. 이 진짜 아이시 그린이 진짜 물을 싫어하고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라꼬 화분에 저 여름에 다른 애들 물 줄 때 그냥 푹 담가갖고 저면을 하면서 밖에다 두었어요. 이제 이게 조건이 노지 같은 밖이어야 합니다. 여기도 지금 거의 노지 같은 밖이죠. 이런 데다 두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얼굴이 예뻐집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색깔도 너무 예쁘게 들어서 한번 보세요. 낙엽보네. 이거 제가 저쪽 하우스 쪽에 물에다 아예 이렇게 물을 한 번씩 줄 때 저면을 하게끔 두는 그런 통에다가 담아 놓고, 올 여름에 여기에 다른 애들처럼 물을 주면서 한번 키워봐야겠습니다 하고 담가 놓았던 아이, 여름에 다른 창들하고 똑같이 저면을 하고 그대로 키웠는데 아이시 그린이 그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신기했어요. 절대 못 자라거든요. 이 라코 화분에 심어가지고 그냥 다른 애들처럼 물에다 저으면 다 푹푹 담가가면서 키웠는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그냥 실험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작년 봄인가 그때에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름에 물 줄 때는 그냥 물에 이 저면이 되게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담겨져가 있는 통이 라꼬 화분들은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줄 때 거기에 물이 꽉 차게 둡니다. 그럼 그 물이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한여름을 지냈는데도 아이시 그린이 괜찮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따글따글, 그것도 뭐 웃자라는 것도 아니고 따글따글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시 그린을 좋아해가지고 이 애들을 이꼬지를 해서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꼬지를 해서 행인 화분에 걸어두었던 걸 요 라꼬 화분에 다시 옮겨 심었거든요.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기특해. 이꼬지예요. 앙증맞죠? 이꼬지로 크고 있는 아이시 그린. 아이시 그린 좋아해서 전부 이꼬지로. 요거는 제가 아이시 그린인 줄 알았더니 약간 몰로나 뭐 아리엘 같은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수영금 한번 볼까요? 수영금 색깔 너무 예뻐요. 수영금이, 요 아이들은 물을 좋아해서 막 지나가다 심심하면 물에 담가버려. 여기 저면에다 담가놓곤 합니다. 베란다라도 저희 베란다 햇빛 잘 들어오죠. 이게 서쪽에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방향이 조금 바뀌지만 해가 잘 들어오는 자리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다른 자리는 그냥 남겨뒀습니다. 저쪽 안방 베란다 쪽도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거든요. 그쪽에도 이꼬지 아이들 키우고 있고 이꼬지를 아직까지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초보다 이러지만, 저는 이게 제가 돈을 주고 산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눔을 한다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그 품어온 아이들을 내가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꼬지한 거는 양껏 주위 사람들한테 나눔을 해도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꼬지로 제가 이제 조금 화분에 자리를 잡으면 요 휴밀리스 예쁘죠. 이꼬지로 자리를 잡은 아이들은 막 아무 부담 없이 나눔을 합니다. 친구들한테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고 싶은데 이걸 키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 우리 집에 와서 죽으면 안 돼. 싫어 이래 준다 해도 데리고 가면 죽는다고 안 키우려고 도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뻐서 키우면서 예뻐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줘도 상관없습니다. 겨울에는 진짜 베란다가 최고입니다. 베란다가 관리하기에는 제일 좋아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관리도 해줄 수가 있고, 이 아이들이 애지간 이 경남 지역에서는 베란다에서 어는 거는 잘 없습니다. 정말 10도 이상으로 내려간다고 보면 약간 뭐 신문지 덮개나 조금 덮어주든지 뾱뾱이 같은 거 한 겹 덮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 베란다에, 작년 우리가 제일 영하로 많이 떨어진 날이 영하 9도였거든요. 9도에서는 그냥 베란다 문만 닫아놔도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 안쪽에다가 배치를 해두면 절대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영하 9도까지 내려간 베란다를 얘기한 거예요. 또 저 윗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10몇 도씩 내려가는데 그냥 두면은 절대 안 됩니다. 9도까지는 제가 보니까 베란다에서 얼마든지 크더라고요. 저희 집 부르게리 이 처음에 데려올 때는 애들이 구슬 같았는데 이 탈피를 한다고 이렇게 지저분해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집 베란다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